최근 몇 년 사이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은행, 자산운용사, 기업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하게 맡길 곳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코인이나 토큰을 그냥 개인 지갑에 넣어두는 건 기관 입장에서 불가능합니다. 법적 책임, 내부 통제, 회계 처리까지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죠. 리플이 이 부분을 보고 커스터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왜 중요한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커스터디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기존 금융에서도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을 사면 투자자가 직접 종이 증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증권사나 신탁회사가 대신 보관을 해줍니다. 채권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죠. 기관이나 개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해주는 역할을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냐면 자산이 커질수록 보관 자체가 하나의 전문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고에 넣어두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고 회계장부에도 기록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금융에서는 커스터디 업체가 자산을 맡아주고 투자자는 그 시스템을 신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매수하면 증권사 앱 화면에서 보유 주식 수만 확인할 수 있지 실제 종이 증서를 받지는 않잖아요. 이때 실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기록 보관됩니다.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고 권리를 행사할 뿐 주식 자체는 예탁결제원 시스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커스터디 서비스인 거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코인이나 토큰도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는 규모는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개인들이 사용하는 지갑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전용 커스터디 서비스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즉 커스터디는 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전문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이미 당연하게 쓰이고 있고 이제는 디지털 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소액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보관할 때는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지갑을 쓰면 충분합니다. 키만 잘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관이나 기업은 이야기가 달라요.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자산을 개인 지갑에 넣어둘 수는 없습니다. 보안도 문제지만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해킹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죠. 먼저 거래소 자체가 해킹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은 거래소에 있어요. 과거 마한트곡스 사건도 이런 사례였죠. 거래소 시스템이 뚫리면 수천억 단위 피해가 발생했고 거래소가 보험이나 자체 자금으로 보상을 약속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개별 사용자의 계정이나 개인 지갑이 해킹당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피싱 사이트에 잘못 로그인했거나 악성 앱을 설치해서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거래소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부주의로 보기 때문에 거래소가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거래소 약관을 보면 사용자 계정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거의 빠짐없이 들어있어요. 이 차이를 보면 왜 기관에게 커스터디가 필수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개인 지갑을 직접 들고 있다가 해킹을 당하면 답이 없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냥 자산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커스터디에 맡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상 자산을 지켜야 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보험으로 메워주는 구조까지 있으니까요. 결국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터디가 시장에서 기본 인프라처럼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리플은 원래 송금과 결제 영역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빠른 전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산을 실제로 운용하려면 거래도 중요하지만 보관이 안전해야 하고 규제와 회계 기준에도 맞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국채를 토큰화해서 고객 자산으로 보유한다고 해봅시다. 전송은 빠를수록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산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 보관하는 거겠죠. 보관이 불안하면 애초에 디지털 자산을 들여올 수조차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리플이 커스터디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거예요. 이때 리플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메타코 인수였습니다. 메타코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회사로 이미 글로벌 은행과 자산 운용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보관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유럽처럼 규제가 까다로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운영해왔던 점이 신뢰를 높여줬죠. 리플 입장에서는 검증된 기술과 기관 고객 레퍼런스를 단숨에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직접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들고 고객을 설득하려 했다면 몇 년은 더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시장 분위기도 영향을 줬습니다. 코인베이스, 피델리티, 앵커리지 같은 기업들이 기관 고객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커스터디 시장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리플이 기존의 결제 네트워크만 고집한다면 존재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커스터디에 진출하지 않으면 기관 고객을 잡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플은 송금과 결제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보관 영역까지 손을 뻗게 됐습니다.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는 거죠. 이게 리플이 커스터디 시장에 들어온 배경입니다.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보안이죠. 수백억, 수천억 단위 자산을 맡아두는 건데 해킹 한 번이면 바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 커스터디는 여러 보안 방식을 겹겹이 쌓아두는 구조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MPC라고 하는 다자간 서명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산을 움직이려면 열쇠가 여러 개 필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 문을 열 때 열쇠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에 3개의 자물쇠가 달려있고 각각 다른 사람이 열쇠를 갖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열어야 문이 열리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HSM, 하드웨어 보안 모듈입니다. 이건 중요한 암호화 키를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치에 넣어두는 방식이에요. 서버에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전용 장비 속에 보관하는 거라 훨씬 안전합니다. 마치 은행 금고 안에 또 다른 개인 금고가 있고 그 안에만 열쇠를 넣어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 키를 빼내가려면 단순히 서버를 해킹하는 걸로는 안 되고 이 물리 장치를 직접 건드려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기관 고객들이 커스터디를 신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하드웨어 보안 체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험까지 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보안을 강화한다 해도 100% 완벽한 건 없으니까 혹시 모를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둡니다. 그리고 지갑 운영 방식도 상황에 맞게 나눠서 씁니다. 지갑 종류에는 콜드 월렛, 핫 월렛, 웜 월렛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콜드 월렛은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된 지갑입니다. 주로 USB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을 많이 사용하죠.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해킹 위험은 없지만 대신 분실이나 물리적 파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지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둔 게 웜 월렛이에요. 콜드 월렛만 쓰면 거래가 느려서 불편하고 핫 월렛만 쓰면 보안이 불안하니까 두 방식의 장단점을 합친 거죠. 마치 현금을 전부 은행에 넣어두면 불편하고 전부 지갑에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일부는 집 금고, 일부는 지갑에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필요할 때 빠르게 쓸 수 있으면서도 전체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 방식의 지갑을 나눠 쓰는 이유는 결국 안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예요. 기관이 다루는 건 규모가 크고 민감한 자산이다 보니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서비스는 보관 방식을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필요할 때는 빠르게 꺼내 쓰고 나머지는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내는 구조를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커스터디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만 살펴봤는데 대부분 보관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이것 말고도 기능이 훨씬 다양합니다. 왜냐면 기관들이 요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선 기본은 자산 관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대표 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된 채권, 펀드 같은 RWA 자산까지 다룰 수 있어요. 단순히 자산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거래에 바로 연결되고 회계 기록도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놨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규제와 회계 지원이에요. 기관 고객은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기록돼야겠죠. 그래서 커스터디는 외부 감사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고 회계 장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 관리도 있어요. 기관 내부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지 정해놓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승인 절차를 여러 단계로 두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부 사고나 오용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산 관리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토큰과 디파이 관련 자산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커스터디 시장은 이미 글로벌 대형 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앵커리지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각각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서비스를 운영해왔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규제 승인을 기반으로 빠르게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피델리티는 전통금융에서 이미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앵커리지는 은행 인가를 받은 커스터디 업체로 제도권 안에서 운영된다는 강점이 있어요. 여기에 리플이 새롭게 들어온 겁니다. 리플은 송금과 결제에서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수많은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여기에 커스터디 기능을 붙이면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죠. 특히 메타코를 인수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메타코도 이미 여러 은행과 협력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리플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기관 고객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결국 리플이 커스터디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의 결합, 또 하나는 메타코를 통한 해외 레퍼런스 확보입니다. 이런 점들은 다른 커스터디 전문 업체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커스터디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이 뚜렷하게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시작했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토큰화된 국채나 펀드 그리고 부동산 같은 자산까지 다뤄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이나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파트너를 찾거나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이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송금과 결제망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메타코인스를 통해 커스터디 기술과 해외 레퍼런스까지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단순한 보관 수단이 아니라 결제, 토큰화, CBDC까지 이어지는 인프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CBDC 프로젝트도 커스터디와 연결될 수 있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결국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주체가 필요하거든요. 리플이 커스터디를 통해 이 부분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시장 기회는 더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즘 디파이 모르시는 분들 잘 없으실 겁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중개자 없이 거래나 예치, 대출이 돌아가는 구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자유롭고 빠른 게 장점인데 기간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은행이나 자산 운용사 같은 곳이 디파이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책임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지갑을 누가 관리하는지, 규제에 맞게 보고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이런 게 전혀 보장되지 않죠. 게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나 오라클 조작 같은 기술적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서 커스터디가 역할을 합니다. 커스터디 업체는 계약상으로 자산을 지켜야 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내부 결제선에 따라 트랜잭션을 승인하는 구조도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운용팀이 디파이 풀에 자산을 넣으려 하면 커스터디 시스템이 먼저 정책 검사를 합니다. 이 컨트랙트가 허용된 건지, 한도를 넘지 않는지, 리스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검사가 끝나면 여러 단계 승인을 거쳐야 실제 자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보이면 아예 실행을 막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거래가 나가면 결과는 곧바로 회계 시스템에 반영되고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기관이 디파이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커스터디가 없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지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는데 커스터디가 그 부분을 메워주니까요. 물론 여전히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버그나 보험 보상 범위 같은 건 남아있지만 최소한 기관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정성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커스터디 시장은 단순한 보관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갈 겁니다. 리플이 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는 앞으로 기관 수요와 규제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커스터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자산을 맡겨두는 금고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기관들이 실제로 디지털 자산을 쓰려면 이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리플이 커스터디 시장에 들어온 것도 앞으로 더 큰 그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든 커스터디라는 퍼즐 조각은 빠질 수 없습니다. XRP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자, 이렇게 이번 3편 영상에서는 리플이 추진하고 있는 커스터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4편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